안녕하세요, 김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코로나 종료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에 흥미를 잃었는지 개인 투자자의 그런 거래 대금이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아무래도 2020년도 3월 달부터 2021년도 초까지 상승했던 주식 시장을 보신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는 3월 달부터 한 4월, 5월 요때 동안의 시장이 본인들의 그런 욕심에 아니면 기대감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시장이 상승하지 않았고 또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과도하게 투자를 하게 되신 분들은 손실을 보고 계시는 시장 환경인 것 같기도 해요. 실제적으로 코스피 지수를 보게 되면 그렇게 하락을 한 시장은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상승은 하고 있지만 그런 기대감에 갖고 있었던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투자를 많이 오랫동안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시장 상황이 흥미롭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젊으신 분들이나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급격한 그런 등락이 있는 코인도 투자를 하게 되고 파생 상품이나 선물 투자 이런 것도 하게 되지 않으실까 좀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그렇지만 거래를 많이 하지 않고 꾸준하게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생각보다 수익률이 좀 나고 있네 이렇게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저는 계속 4월달 5월달이 되면서부터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이에 대해서 대비를 하여야 된다. 그런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현금 비중을 많이 늘려야 되고 투자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변경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영상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예상보다도 수익률이 조금 낮어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오른 것도 있고 제가 투자했던 종목만 오르진 않았을 거거든요. 제가 투자하고 있던 종목에도 손실이 난 종목이 있고 수익이 난 종목이 있는데 저는 워낙 많은 종목을 들고 있다 보니까 평균적인 수익률로 봤을 때 상승했다, 시장을 따라서. 그러니까 20년도에 아주 강하게 상승했던 그런 시장 상황을 보고 기대하고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실망을 하셨을 텐데, 대부분의 시장 상황이 본인과 맞지 않을 때 실망을 하는 건 이 투자하는 이 상황에서는 다 똑같거든요. 너무나 큰 욕심을 가지지 말아야 결과에 있어서 실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높은 수익률을 노리시거나 높은 수익률을 생각하셔서 투자를 하시지 않았으면 합니다. 작년이 운이 좋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시장 상황을 비관해서 다른 투자처로 떠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투자를 조금 더 공부하고 자기가 본인이 이제 기업을 분석하고 어느 정도 판단하에 투자를 했다고 하면 이런 지지부진한 장에서도 충분히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하지 않고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막연한 기대감과 여지까지 벌어왔던, 여지까지 상승했던 그런 시장만 보고 투자를 하신다는 거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또 손실을 보시게 됐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이렇게 좀 많이 어려워졌다라고 하고 급격한 주가의 하락도 왔었고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반등도 했었잖아요. 전염병으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 시장이 어떻게 미치느냐는 지금까지 우리가 몸으로 체득해서 느꼈어요. 이런 상황이 와서 대면 접촉을 하지 못했고 그리고 영상회의, 화상회의를 했었고 재택근무를 했었고 이러한 상황들은 저희가 지금까지 겪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어마어마한 팬데믹을 겪고 나서 이 이후에는 어떻게 시장이 변하게 될까?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안전하게 수익을 볼 수 있을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전업 투자자가 아니라 재테크, 나의 자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은행보다 수익률을 더 높게 가져가고 싶고 시장 상황에 맞춰서 투자 자본의 상승을 노리는 이런 투자자분들은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느냐? 공격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고 전문적인 투자자분들보다는, 저는 개인 투자자고 전문적인 지식은 없어요. 근데 시장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해야 수익이 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2020년도에 코로나가 와서 이렇게 고생할 거라고, 또 그렇게 고생한 다음에 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반등할 거라고 예상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2019년도 말쯤에 영상에서 보면 앞으로 2020년도는 좀 좋아질 거다, 뭐 조선업도 좋아질 거고 뭐 다 좋아질 거다라고 그랬어요. 워낙 2019년, 2018년 요쪽 때가 시장이 어려웠거든요. 되게 지금보다 훨씬 더 지지부진한 그 박스권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막 지쳐 있고 투자 누가 하냐, 이게 뭐 주식 하는 건 다 망하는 길이다, 이런 상황에서 2020년도에 팬데믹이라는 그런 전염병 사태가 오고, 또 그걸 또 반등으로 해서 막 주가가 막 2배나 올라가고, 이런 상황 아무도 예측 못 했거든요. 미래이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한다는 거는 정말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근데 대신에 앞으로의 방향성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팬데믹이라는 게 와서 바이오나 헬스케어, 그리고 뭐 백신 개발이나, 그리고 그 진단키트 관련된 주식에 대한 수요가 엄청 집중이 돼서 제약 바이오 업종이 엄청 상승을 했었잖아요. 그거는 코로나라는 그런 전염병, 그러니까 건강에 관련된 사건이 터졌으므로 그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거고, 그런 수요로서 나오는 제품의 가치가 증가할 거다. 인간의 생명과 맞닿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또 코로나가 끝나서 백신도 개발이 됐고, 또 백신이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안 되고 외국에서 개발이 되어서 그 백신이 개발됐던 기업들은 주가가 상승하지만, 한창 그 개발을 시작한다고 해서 기대감에 상승했던 기업들은 주가가 떨어졌죠, 오히려. 그리고 진단키트도 같은 경우예요. 진단키트를 개발해서 수출하고 매출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서 급격하게 주가가 올라갔지만, 또 그게 백신이 개발되고 팬데믹이 끝날 거다라는 기대감이 생기면서 주가가 다시 하락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데 중요한 건 기대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가가 막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에 대한 기대감.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주가가 이렇게까지 상승하게 된 원인은 팬데믹이 끝날 거다. 팬데믹이 끝나면 여행도 갈 거고, 대면 접촉도 할 거고, 우리 만나서 술도 먹을 거고, 놀이동산도 갈 거고, 여행도 자유롭게 갈 수 있고, 외국도 막 나갈 수 있고, 그러한 상황이 올 거다. 그렇게 되면 어떤 기업이 수혜를 볼 것인가를 따지면서 주가가 상승한 겁니다. 저점 대비 2배나 상승한 이유는 그것이 해결이 되었을 때 매출이 얼만큼 올라갈 거고, 지금까지 손해봤던 것을 다 보장받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주가가 지금까지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은 진단키트 주식이 개발이 돼서 올라갔다. 근데 실제로 앞으로는 또 그것이 그만큼까지 사용이 되진 않을 수도 있다. 팬데믹이 이제 끝나가니까 더 이상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예전만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기대잖아요. 그러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것처럼,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여행이 잘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게 기대했던 것만큼의 성과가 나올까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상승했던 주가를 떠받쳐 줄 수 있는 건 실적이거든요. 실제로 그 기업이 얼만큼 매출을 올리고 얼만큼 이익을 낼 수 있느냐,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그 이익을 실현시킬 수 있느냐, 이것에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투자를 할 것에 대한 방향을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행도 늘어날 것이고, 뭐 놀이동산 뭐 이런 것도 늘어날 것이고, 뭐 물론 늘어나겠죠. 근데 그게 지금에 기대하고 있는 것만큼 늘어날 것이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증가한 업종이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하락했던 업종이 있는 것만큼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증가한 업종이 있습니다. 그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영상 회의, 뭐 회의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 회사, 그리고 비대면으로 해서 무언가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온라인 거래나 OTT 산업, 그런 그 영상을 보고 집에만 있으니까 집에서 뭔가 문화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집에 오래 있다 보니까 재테크에 관련된 것, 아니면 집에 있는 가구, 재택이 아니라 재택 근무에 대한 것, 노트북이나 뭐 컴퓨터를 산다던가, 전자제품, 집에서 오래 있으니까 뭐 집에서 설거지를 해야 되니까 식기세척기를 산다던가, 의자에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의자가 좀 불편한 것 같아서 가구를 산다던가, 이렇게 내가 직접 몸으로 겪고 사용해야 되는 것에 대한 불편한 것들이 집에 있으니까 그 집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가전제품에 대한 판매도 늘어나고,
또 데이터를 이용한 교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업들이 발전하고 그거에 대해서 수요가 증가하고 또 그렇게 수요가 증가하다 보면 매출이 증가하고 매출이 증가하다 보면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익도 증가하게 되고 그렇게 경기가 상승하고 있는 와중에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본 업종이 있는 반면에 코로나로 인해서 수혜를 본 업종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팬데믹이 종료가 되면 그런 코로나로 인해서 수혜를 봤던 종목이 다시 하락을 하겠느냐, 수요가 다시 없어지겠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비대면으로 해서 생활을 해본 경험, 이 경험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이런 기업에서도 재택근무를 예전에는 시도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서 시도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거의 효율성을 몰랐다면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강제로 그런 재택근무를 하게 된 기업들이 그거에 대한 효율성을 느꼈다고 하면 이 코로나가 없어지더라도 재택과 온라인에서 업무를 하는 것들을 더 능동적으로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렇지만 막상 또 비대면으로 일을 해봤는데 그게 또 불편하다. 실제적으로 대면으로 만나서 서류를 보고 눈으로 아이 컨택을 하고 대화를 하면서 감정을 느끼고 몸짓과 제스처, 물론 영상통화로도 할 수 있지만 직접 대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감정 교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회사들은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렇다면 대면에서 이루어지는 거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겠죠. 근데 우리가 온라인으로서 겪었던 업무와 생활 패턴이 얼마만큼 앞으로 미래에 적용이 될 것이느냐에 따라서 그 온라인 매출을 일으켰던 팬데믹으로서 수혜를 봤던 그 업종들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매출과 이익이 얼만큼의 보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주가가 등락을 하겠죠. 예. 자, 매출과 이익을 중점적으로 판단한다고 봤을 때 여행과 공연 이런 것에 대한 업종들은 충분히 이전에 비해서 수혜를 볼 겁니다. 근데 그런 수혜가 얼마만큼이 될 거라고 예측하느냐는 개인의 판단인 거예요. 여기서 투자자분들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거시적인 환경, 앞으로 우리가 국민들이 어디에 소비를 할 것이냐, 어느 쪽으로 소비를 움직일 것이느냐를 본인이 갖고 있는 정보와 자료들을 취합해서 판단하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결정을 내려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올라갔던 주식이 그러한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갔다라는 것은 맞아요. 예. 그걸 얼마나 현실화 시킬 수 있느냐. 최대한 현실에 가깝게 갈 수 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시장 점유율이라고 보거든요. 그 기업의 시설에 대한 그런 캐파도 있고 얼마만큼의 수요를 자기네가 소화할 수 있느냐를 봐야 된다고 봐요. 그거는 점유율로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어느 정도의 그런 여행 업종의 점유율이 얼만큼 되느냐, 그리고 항공운수의 점유율이 얼만큼 되느냐, 기업의 규모가 얼만큼 되느냐. 왜냐하면 보복 소비도 있고 갑작스럽게 수요가 늘어나는 것들은 그거를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이 돼야 그게 매출과 이익으로 오거든요. 근데 막연한 기대감으로써 그 기업의 가능성을 봤을 때에는 그런 시설 투자와 그런 점유율과 생각하지 않고 막연히 그냥 내가 이런 업종이 앞으로 나아질 것 같아, 그동안 피해를 많이 봤어, 그러면 주가는 같이 끌어져서 올라가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현실화된 걸 눈으로 봤을 때 실제로는 이만큼의 매출과 이익이 되지 않는구나 라는 관점에서 이제 하락하게 되는 거죠. 그게 실제적으로 눈이 왔을 때 기대감뿐만 아니라 그 기대감이 현실로 시킬 수 있는 그 기업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어떤 기업이 상승하고 어떤 기업이 하락하고 솔직히 개인 투자자가 그거를 장담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집중 투자가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분석을 잘하고 미래를 예측해서 내가 이 기업은 무조건 상승할 거고 매출이 무조건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됐다면 나 말고서도 다른 사람들도 그런 정보 똑같이 다 갖고 있거든요.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을 갖고서, 많은 지식을 갖고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근데 꾸준히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기업을 적립식으로 매수를 한다. 그리고 나는 이 기업의 가치를 믿기 때문에 꾸준한 매수를 하겠다. 얼마가 되던 간에 장기적으로는 상승할 거니까.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되고 기업의 매출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서비스가 불만이 없다면, 그리고 오너가 정직하게 기업을
그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그런 시장 환경이 받쳐주고 주주들이 그런 거에 있어서 응원을 해줄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매매를 하다 보면 그 기업이 허황된 기대감, 그리고 실제적인 매출보다 더 많이 상승했을 때가 있거든요. 이거는 너무 고평가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 조금 매도를 해서 차익 실현을 하고,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하락했을 때 조금 더 매수, 부분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한다면, 이거는 개인 투자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거든요. 장기간 누군가의 제재를 받지 않고, 전문 투자자분들은 투자자의 그런 의견과 뭐 투자자들의 원하는 목표 수익률, 꼭 투자해야 되는 금액, 이런 것들이 묶여 있잖아요. 개인 투자자는 그런 게 없이 나의 판단으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내가 그런 걸 분할해서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언제든지 그런 상승했던 고점, 남들이 막 환호할 때 그때 아무 생각 없이 매도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저는 개인 투자자의 강점이라고 생각하니까, 장기적으로 팬데믹에 의해서 팬데믹에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팬데믹이 풀리면서 그런 기대감이 매출이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백신에 대한 접종률이 생각보다, 우리나라의 기업의 그런 접종률이, 누구는 너무 느린 거 아니냐, 너무 이거는 그 백신에 대한 접종률이 너무 느리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충분히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국민들이 잘 컨트롤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좀 4인 이상 모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것도 자발적으로 잘 지키고, 그리고 확진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물론 갑자기 상승을 해서 되게 우려스러웠던 상황도 있긴 하지만, 어느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잘 관리가 되고 있다. 이건 뭐 정부가 잘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국민들 스스로가 절제하고 규칙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참 그런 걸로 보면은 단합력과 끈질긴 생명력, 이런 것들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앞으로 올해 안에 어느 정도의 접종률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외부 활동과 그런 활동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경제 활동들이 다시 원상복구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해소가 되면서 또 피해를 보거나 주가가 하락하는 기업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제약이나 바이오 관련된 업종들이 막 예전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진 걸 본다면,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투자를 하느냐가 나의 수익률을 정말 많이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몰빵으로 한 업종이나 어느 정도 이렇게 군집되어 있는 데 투자를 하기보단 여러 업종과 여러 그런 종목에 분산해서 투자를 해서, 그런 분산해서 투자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배분을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수익률을 가져가는 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누릴 수 있고, 좀 마음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한 주간의 수익률과 매수 매도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매수하고 매도했던 종목들, 이제 뭐 이렇게 너무 이게 매수는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적은 것,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적다는 건 매수를 많이 안 해서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적을 수도 있지만, 수익이 나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보유 비중이 적은 종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투자하고 있는 것은, 매수하고 있던 종목들이 다 이렇게 그래프를 아래로 꺾는 건 아니에요. 이게 상승하고 있던 와중에 급상승을 해서 매도를 해서 차익 실현을 했는데, 투자하고 있는 비중이 줄어들어서 추가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종목도 있는 겁니다. 매도하고 있던 종목들은 다 상승하고 있고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도 있지만, 너무나 하락을 많이 했어. 근데 제가 하락을 많이 하게 되면 매수를 하게 되니까, 그렇다 보면 보유 비중이 커지잖아요. 근데 보유 비중이 커졌는데 하락을 계속해. 그러면은 손해를 보고 있는 금액이 커지잖아요. 근데 손해를 보고 있는 금액이 큰 것 중에 이게 하락하다가 잠깐 상승하는 게 있어요. 근데 대세 하락 도중에 잠깐 상승하면 이건 계속 하락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약간 손절을 합니다. 그런 종목도 있다는 거. 매도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수익이 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매수하고 매도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수익률은 코스피는 3240.08, 전주 대비 1.61% 상승하였고요. 코스닥은 987.58, 전주 대비 1.04% 상승하였고요.
저는 22.06%, 전주 대비 1.38% 상승하였습니다. 현금 비율은 28.16%로 전주 대비 마이너스 3% 하락하였습니다. 제가 원래 지난주 영상에서는 현금 비율을 30% 이상으로 늘리고 싶다 라고 해서 늘려지는 줄 알았어요. 이게 계속 그 상승을 하다 보면 금액이 내려가니까. 근데 오히려 중간에 하락을 하게 돼서 매수하고 있던 종목들이 더 많아졌는지 현금 비율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들었어요. 지난주보다는 매도하고 있던 종목들이 좀 적어진 것도 조금 있어요. 지난주에는 매도하고 있던 종목이 4종목이었는데 이번 주에는 매도하는 종목이 11주입니다. 네, 11종목이 매도를 하게 되었네요. 이렇게 상승을 많이 한 와중에 상승 대비 2%에서 3% 하락했을 때 매도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매도가 많이 됐다는 거, 지난주에 매도가 많이 안 된 거는 상승 대비 2%, 3% 하락한 종목이 없어서 매도가 안 된 거예요. 예, 매도는 항상 자동 주문으로 걸어 놓는데 위에서 살짝 꺾여야 어느 정도의 그런 하락률이 있어야 매도가 되는데, 이번 주에 상승 대비 하락률이 좀 많았던 적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번 주 금요일 날 갑자기 하락을 조금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 주 금요일 날 마지막에 매도가 좀 많이 됐어요. 예, 그렇게 고점 대비 일정 부분 하락했을 때 이렇게 매도하는 거, 완전 꼭대기를 인간이 잡을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고점 대비 좀 하락했을 때 매도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서 이번에 매도가 좀 많이 되었고 또 매수도 그만큼 더 많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어쨌든 지난주 대비 수익률이 좀 올랐고 예상보다 앞으로도 계속 그 횡보하는 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식이 맞다. 저는 제가 투자하는 방식이 횡보하는 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 안정적으로. 집중 투자를 하지 않고 분산 투자를 한 상황에서 자산의 배분을 조정함으로 인해서 중간중간에 차익 실현을 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한다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도 이번 주보다 더 많은 수익을 누렸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제 시장 상황이 좀 어렵고 자산의 가치가 너무 많이 상승해서 인플레이션이 오는 게 아니냐, 그리고 연준에서는 테이퍼링을 실시할 거다, 더 이상 지금 이렇게 양적 완화하던 것을 축소하겠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도 3분기 정도 되면 이제 금리를 올릴 거다, 금리가 올라가면 또 국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이자가 올라갈 것이고, 이자가 올라가면 소비를 줄일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경기가 둔화가 될 것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해갖고, 그럼 여행도 안 갈 것이고, 소비도 안 할 것이고, 주가는 떨어질 것이고, 뭐 많은 악재들도 있어요. 근데, 팬데믹이 이제 해소가 됨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좀 상쇄하듯이 또, 가진 분들은 또 일이 어려워도 또 돈은 또 쓰더라고요. 또 명품관 같은 데 가면 막 줄 서 있고 그러는 거 보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소비가 아직 살아있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하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내가 자산을 분배하고 어떤 업종과 어떤 분야에서 소비가 계속 일어날 것이냐, 인간이 앞으로 어떤 부분에서 편리함을 찾아가고 어떤 부분에서 돈을 소비했을 때 아깝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시장 상황을 좀 더 살펴본다고 하면 투자를 하시고자 하는 데에 무리가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러한 방식으로 투자를 계속 하고 있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러한 방식들을 좀 본인이 생각하시는 좋은 투자 방식이나 아니면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좀 이건 아니다, 틀리다, 또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은 어떠냐, 이런 의견들이 있으시면 같이 댓글에 나눠주시면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서로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채널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한 주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투자하시는데 이익이 많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봐요.